안녕하십니까, 김성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4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번째 강의의 제목은 의식의 출현인데 바로 통합정보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제12강에서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의 의식을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의식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의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더라도 의식이 어떻게 출현한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철학자 차머스는 의식과 관련된 논문을 2000편이나 찾아봤는데 뚜렷한 경향이나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의식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머스는 의식을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인간은 감각적 자극을 구별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극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우리가 다 구별해내고, 그 냄새라든가 귀로 듣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뇌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통합 처리하고 그 정보를 적절히 사용해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그냥 듣기엔 참 어려워 보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쉬운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서 뇌의 물리적 작용이,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전기화학적 작용밖에 없는데 그 작용에 의해서 소위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는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 강입니다. 소위 감각질. 그러니까 감각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식 주체가 사물이나 사태를 느끼는 방식을 말합니다.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 느낌은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을 때 어떤 느끼는 맛, 그건 맛을 느끼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건 거죠. 그런 주관적 경험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지체계의 객관적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해 나간다면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차머스는 주장하기를 쉬운 문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뇌의 물리적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두뇌 상태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는 물리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리주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두뇌라는 물질에서부터 어떻게 정신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물질과 정신이 별개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계에서 고도의 질서가 창발되는 것을 보면 물질인 두뇌에서 의식이 창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두뇌에서 창발될 수 있음을 보이는 이론이 있다면 차머스가 말한 어려운 문제는 원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식의 출현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는데요. 2023년 현재 의식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이탈리아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이고, 그 다음에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이고, 자유에너지 모달, 그 다음에 다마지오의 느낌 감정 이론인데, 이 밖에도 많은 이론이 있는데 신경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이론은 통합정보 이론과 전역 작업 공간 이론입니다. 그런데 전역 작업 이론은 우리 두뇌에서 어떻게 인식이 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이론으로서 신경과학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이론이지만 의식은 두뇌를 떠나서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없는 이론입니다. 반면에 통합정보 이론은 의식이 신경들이 연결된 구조에서 창발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식을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복잡계라면 우주 만물에서 의식이 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아윤회를 말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흥미있는 것은 통합정보 이론입니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한 책 두 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 이건 토노니가 직접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은 토노니의 동료가 그 통합정보 이론을 해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통합정보 이론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정보 이론의 기본 문제는 어느 시스템이든지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으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참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고 실험을 해보죠. 방 안에 사람과 발광도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방 안에 불이 켜지면 밝다, 꺼지면 어둡다를 말해야 된다고 가정하죠. 이때 사람과 발광다이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양과 발광다이어드가 갖는 그 정보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전등은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밝았다가 희미해졌다가 색깔과 밝기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때 사람은 온이라 켜졌으니까 온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식은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사람의 의식에 떠오르는 것은 색깔과 밝기뿐만 아니고 소리나 풍경도 떠오르고 또 다른 생각과 느낌도 떠오르면서 또 그 등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바뀔까? 그리고 저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오프라고 보고하는 것의 의미는 온이라는 선택지뿐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무수히 많은 다른 선택지, 아까 말씀드린 소리나 풍경이 있는데 그걸 고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지 온과 오프라고 하는 거 하나만 골랐다는 뜻인데, 근데 발광 다이오드는 그런 게 없죠. 온, 오프 둘 중에 하나를 골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 방에서 빛이 켜지거나 꺼질 때 인간의 응답과 발광 다이오드의 응답을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죠. 그 외부 관찰자는 정보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둡다고 보고할 때 그 어둠이 무엇을 보고한다고 하면 그것은 뇌라는 장치 안에서 무수한 다른 선택지가 배제된 뒤일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서 다른 정보는 다 빼고 어떤 건 골라낸 거죠. 정보양이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의 총수로서 정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다이오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풍부하다는 것은 즉 무한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상태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의식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합정보이론에는 공리가 하나 있는데 첫째 공리가 의식 경험은 풍부한 정보량으로 유지된다. 즉 의식 경험이라는 것은 무수한 다른 가능성을 독특한 방법으로 제거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만일 달을 보면서 달이 밝다 하더라도 내 의식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 뭐 몸이 가렵다든지 누구를 보고 싶다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달을 보고 밝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의식은 무수한 가능성의 목록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저장하고 있는 두뇌나 기타 구조물은 광다이오드나 주사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1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는 100만 개의 광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온, 오프 두 개니까 하나하나가 둘씩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만 개의 화소를 가진 디지털 카메라는 2의 100만 승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장착된 다이오드 각각은 모두 독립된 단위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독립된 부위의 집합에 불과한 바 뇌는 수십억 번에 되는 선택지를 가지는 하나로 통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존재의 좋은 예가 흰 개미탑이죠.
그다음에 반딧불이의 동기화도 역시 통합된 존재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반딧불이의 동기화를 한번 볼까요? 동남아 강변의 맹그로브 숲에는 매일 밤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서로 동시에 반짝이는데 지도자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리듬을 일치시켜서 여기 그림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한 10,000마리, 100,000 마리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반딧불의 동기화라고 해서 정보를 통합한 겁니다. 흰 개미탑이나 반딧불의 동기화뿐만 아니라 초전도체에서는 아주 수조 개의 전자가 일렬로 행진해서 전기 저항이 없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뇌신경세포 하나하나는 흰개미 한 마리 한 마리처럼 국지적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하고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을 방출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흰개미 집단이 난방 시설을 갖춘 흰개미 탑을 쌓듯이 뇌세포 전체에서 의식이 창발됩니다. 여기서 의식의 추진에 대한 둘째 공유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식의 경험은 통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다 칩니다. 의식이 어느 상태도 단일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반은 엄청나게 많은 다른 상태를 구분해낼 수 있는 통합된 존재입니다. 신체의 어느 시스템이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에 의식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가 아닌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통합이 된다면 의식이 있다는 것이 이 통합정보이론의 특징입니다. 두뇌는 물론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을 데이비드 이글만이 더 브레인 책에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토노니는 시스템이 의식을 가지려면 충분한 복잡성과 충분한 연결성이 완벽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연결성이 바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통합성입니다. 복잡성은 시스템이 매우 다양한 상태들을 띌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충분한 연결성은 연결망 안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들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게 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 이론이 옳다면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의식선을 비외과적으로 검사할 길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무생물 시스템이 의식을 가지는지 판단할 길도 열릴 것입니다. 특정한 도시가 그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 사이에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주고받듯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이 특정한 도시가 의식을 가졌는지 판정할 길도 열릴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의식이 꼭 유기물질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작용이 적절히 조직화되기만 한다면 실리콘에서도 의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노니 이론은 인간의 의식이 생물학적 출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과 양립 가능합니다. 만일 뇌의 소프트웨어가 정신의 핵심 요소라면 우리 자신을 몸이라는 기반에서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뇌 안에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컴퓨터 안에 업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데이비드 이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라 한다면은 생물학적인 몸을 떠나서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생물학적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생태 자체가 어떤 시뮬레이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 속에 사니까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 거죠. 그러니까 통합 정보 이론에 의하면 의식이 꼭 유기물질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작용이 적절히 조직화되기만 한다면 실리콘에서도 의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우주의 구성요소가 적절히 조직한다면 우주 자신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식은 임사체험이나 사후세계의 존재와도 관련 있는 개념으로서 불견이라면 흥미를 가지만할 개념인데 우주의식은 이 통합정보이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것으로서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이글만은 설명하기를 통합정보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비생물학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정신과 물질을 같은 실제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 유물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정신과 물질을 보는 눈이 떠지겠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 존재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무색계에는 물질을 떠나서 의식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이 통합정보 이론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5강에서는 정신물질의 상보성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